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집에. 이게 실내는 좀 더 합니다. 400이 들어요, 450이 들어요. 막 그러는 거야. 점점 가격이 바뀌어져.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함께 홍영기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건축도 중요한데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에 유념하셔서 집 짓기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현장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여기 앞으로 수정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서 판가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에는 악플이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을 하시다가 떠나신 업자분께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최선을 다 하셨어요. 악플보다는 이 건축주께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현장인데 보시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완성된 후에 좀 독특하고 예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하셨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 번씩 읊어봐 드릴게요. 도면상 기초가 400이에요. 400이면 이제 40cm거든요. 40cm. 40cm는 넘었어요. 지금 기초가 기단이 한 500 정도 되니까 요 바닥부터 500입니다. 요거가 누가 보면 뭐 건축업자분께서는 뭐 500 쳤으니까 문제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이게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흙 땅 속에 이 기초가 박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 지으실 때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 기초가 땅 속에 묻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울에 동결 심도라는 걸 지켜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지키실 수가 있어요. 판넬이 양쪽이 철판이란 말이에요. 이쪽도 철판, 이쪽도 철판. 요거 맞은편에 철판이 있겠죠. 요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요 부분, 요게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뜨겁거나 차가워져서 저 안쪽으로 이제 열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요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집에서는. 요걸 이제 해결할 예정이고요. 지붕도 보시면 지붕이 바깥으로 처마가 튀어나왔는데 저렇게 C형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게 저런 식으로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줄 예정인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내는 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합니다. 밖에 튀어나와 있는 철판이 이 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 외부까지 뚫고 나갔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여기 C형강, 이거 C형강입니다. 이 두께가 50입니다. 50. 왜냐면 C형강을 100에 50짜리를 붙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요만큼 공간이 손해예요. 처음에 시공하실 때도 이 빔이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 C형강 붙임으로써 사방으로 50mm죠. 5cm씩 줄어듭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뭐 한 평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걸 보시고 나중에 내가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주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그분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 와서 건축주분께서 오셨네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의 공사판에 계신 분 같았는데, 일단 이게 공사를 얼만큼 진행한 거죠? 7월 15일에 시작해서 네. 10월 26일에 끝났어요. 8, 9, 10. 3달 하신 거네. 근데 공사를 중단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의견 마찰?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씨가 원하는 걸로 하면은 뭐 350이에요 그랬어. 그러다 이제 점점 하면서 나는 이 바닥이 이런 걸 원하는데 벽이 이런 걸 원하는데, 그랬더니 점점 씨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뭐 400이 들어요, 450이 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격이 바뀌어져. 약간 이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그러면은 이게 정해진 계약서에 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만큼 원하실 때마다 보내주신 거네요. 네네. 여러분 계약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동생이랑 할 때도 계약서는 꼭 필요해요. 결국에는 다른 분한테 맡기셨어요. 기초를요. 기초를?
기초 보강이라고 해야겠다. 아, 이거 보강하시기로 하셨어?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마음이 그나마 좀 네. 편한 게 네. 네. 외장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직영처럼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우리 집의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집을 다 완공을 네. 한 다음에는 네. 이걸 다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면에서 엄두가 안 나는 네네네네네. 부분이잖아요. 우선은 저희 집이 H빔에다가 네. 징크니까는 네. 징크 판넬을 공장하는 데를 네. 우선은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네. 지성 카페에서 네. 검색을 막 했더니 거기서 글을 본 거예요. 네. 공영 네. 징크 판넬 제작 업체. 아, 그래서 제가 공영에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나는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네. 거기서 전화번호를 딱 한 군데 주셨어요. 네. 그 전화번호 받은 데다가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통화만 했는데 거기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전화로만 조언을 해주시다가 네. 그 보강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은 이걸 뜯고 다시 세우고 싶은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저랑 통화하다가 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출발할게요. 해서 그분이 전화 통화 저랑 끝나고 바로 서울 강동구에서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예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그죠?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네네네네.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지 뜯는 것보다는 그분 입장에서는 뜯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뜯는 거 말고 보강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공사 언제 하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네. 원래는 2월 5일에 시작을 네네네네.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뭐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네네, 맞아요.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네. 여러분 이 집에 지금 바닥에 보시면 네. 뭐 설비가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전기, 설비, 보일러 판매, 그리고 그 전열 교환기, 네네네. 환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거 보강해 주실 서울 네. 그 대표님 해서 만났어요. 네. 좀 자잘하게 한 4-5가지가 네네네. 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제가 그냥 받았을 때 느낌은 네. 설비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네? 아. 그 느낌? 네네네. 견적을 한 군데 말고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받다 보면 그 안에 이 평균값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해도 적당히 줬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를 받고 끝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잘했는지 비싸게 주고 했는지 가늠이 안 서거든요. 맞아요. 운 좋게 잘했으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잘못된 견적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견적을 많이 처음에 받아보시는 게 좋고 결국엔 처음에 이 집도 견적을 안 받아보신 거니까 그거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맞아요. 해결책은 있어요. 아무튼 이 현장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고 계신 거고 맞아요. 그나마 저희가 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해결책이 거의 다 준비가 됐고 그렇죠. 공사를 이제 재공사를 해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 맞아요. 그 상황에 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잘 됐어. 네. 그 시공업자분이랑 해서 집을 지었다면은 문제가 더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마음 고생은 덜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덜했을 수 있으나 정작 살면서 네. 아마도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억지로 사는 거죠. 나는 예쁜 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었는데 계속 했다면 집은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한 집에서 살고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근데 집을 짓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짓는 건데. 맞아요. 그럴 거면 아파트 살지 굳이 그치, 맞아요. 집을 지을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선택하시고 잘 끄는 겁니다. 공사를. 여기서 더 나가서 뭐 보일러 깔려 있고 뭐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이거는 돌이키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검은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네.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그 나를 아시는 모든 분들 내가 이래서 한동안 연락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이해를 바라고. 지인분들한테 잠깐만요. 진짜 힘드셨나 보네. 이게 집이 산으로 갈 때마다 주변에서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 걱정이 이 건축주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네. 인테리어적인 거 외에도 취향이 정확해야 된다. 네, 구조적으로 네. 네네네네네. 어떤 거를 원하는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바래요, 정말. 정리를 하자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집을 생각을 하고 지을지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나 이런 생활 패턴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현장이 멈췄어도 뭐 이거를 하루아침에 부셔서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해결은 해야 돼요.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정말 좋은 분도 있고 날 도와주려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현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공사 다 끝나고 저희가 한번 짧게라도 스케치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